자, 기출문제 15번요. 같이 수록을 하려다가 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해에 2021학년도 모의논술이 먼저고요. 어? 알겠지? 아, 이거 참 한양대 문제. 그거 2020학년도 한양대 문제 전에 2020학년도 2대 모의논술이 있었는데 그 2대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줬거든요. 풀어줬는데 이게 한양대에서 나왔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네, 똑같은 테마의 내용이 모의논술을 풀어줬는데 그게 다른 학교에서 나왔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풀어봐. 1번부터 풀어보세요. 1번. 근데 내가 미리 딱 말씀드리지만 한쪽만 생각하지 맙시다. 한쪽만 생각하지 말자고. 응? 무슨 말일까? 문제 풀어보면 안다니까. 인생이 많이 힘들지. 점점 미쳐가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진짜. 왜? 아니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겨도 곡선 아니에요. 이 길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생긴 게 각이 일정하게 나오겠니? 아니 근데 P만 찍으면 되잖아요. 아, 각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겠냐고. 그게 네? 각이 근데 AB가 지금 현의 길이가 P가 동점이에요? 그럼 동점이지. 야, P의 곡선의 길이잖아. P의 곡선의 길이잖아. Q이 곡선의 길이라고 하면 P가 이루는 P의 자치의 길이잖아요. Q와 점 AB가 이루는 곡선의 길이. 그러니까 점 P는 얘가 이렇게 쓰러진다 진짜. 자, 봐봐요. 이 봐봐. 야, 이거부터 AB의 길이가 1입니다. 1이고 그 다음에 각 APB가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점 P는 어떤 도형을 이루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요. 이게 삼각형 ABP를 생각을 하신다면 APB를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일정하게 1이고요. 그 다음 P에서 요각이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분의 1이 2R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타만 딱 정해지면 이게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하나가 딱 정해지잖아. 그럼 뭐가 정해지겠니?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정해져요. 외접원이 정해지고 이 외접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바로 P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각이 일정하다는 거야.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4분의 파이야. 1번처럼 APB가 4분의 파이야. 그럼 두 정점에서부터 그 원주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원의 호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한 바퀴 다 돌 수가 없어. 이쪽으로 오면요. 얘가 둔각 쪽이 되기 때문에 여기 P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요 현에 대해서. 이게 4분의 파이가 될 리가 없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요까지만 돌아요. 요까지만. 그래서 돌다가 A, B가 빠지니까 그래서 점 A, B를 추가해 준 거야. 이 A, B가 빵꾸 뽕 빠지면 안 되니까 저거 빵꾸 넣어준 거야. 그냥. 큰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쪽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밑에도 생각하라고. 이거는. 요걸 빼먹으면 안 된다고. 알았지? 예. 자, 그럼 구해봅시다. 먼저요. 요 위에 반쪽 얘는 호의 길이 L이라고 할 때 L은 이 호에 해당되는 중심각이 얼마가 됩니까? 먼저 원주각에 대한 이 각이 2분의 파이니까요. 요가 이 호, 빨간색 호에 대한 중심각이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야?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L은요.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있냐? 여기서 AB가 1이니까요. 여기 1이니까 반지름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R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 아까 이 식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 R이 사인 4분의 파이분의 1이야. 그럼 이게 루트 2분의 1분의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R은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때 요 반쪽 L은요. 반쪽 L은 R 세타니까 R 곱하기 저거 요각 세타. 세타가 아니죠.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됐지? 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따라서 P의 곡선, P가 이루는 곡선, 저 곡선 길이는 그림에서처럼 2L이 돼야 되니까 이게 돼야겠죠. 알았지?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네, 됐어? 응.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세요. 2번.
결국 AP의 최대값인데요. P는 일단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 12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AP의 크기를 크게 하려고 하면 AP의 최대값은 결국 지금 그림에서 AP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으로 하면 AP2도 가능하겠지. 중심진하도록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요 AP1이 결국 지름이죠. 결국 지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이 각이 얼마일까? 이렇게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가 6분의 파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주면 AB의 제곱은 다르게 풀어도 되나? AB의 제곱은 1의 제곱 이퀄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2R 곱하기 R의 코사인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AP의 최대값 을 M이라고 했고 이 M이 사실은 2R이거든요. 지름이거든. 지름인데 지름의 제곱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구하면 되겠죠. 4R제곱. 여기서 R제곱의 크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샥샥 날아가고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거 같네. 이게 1이고요. 따라서 R제곱이 이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M제곱은 4 곱하기에 2 플러스 루트 3이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을 푸는데 3번 푸시는데 세타 그게 아예 써놔. 3번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세타의 범위 라고 써놓았어요. 그리고 풀어봐. 뭐하냐? 어? 누가 네 본다고? 누가 네 본다고 그렇게 신경 써? 뭐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1, 2번까지는 풀 수 있겠는데 다음은 어려워. 어이, 세타가 원주각에 해당되는데 일종의 맞죠? 원주각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요? 어? 그렇죠. 파이까지지. 어? 그러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눈사람 모양은 전부 다 예각일 때 얘기죠. 그럼 둔각일 때 어떻게 될까? 나눠서 해야죠. 봐봐요. 이거일 때는 지금 딱 이런 그림 될 겁니다. 아까 계속 했던 이런 그림.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A가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반지름 R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렇게 두 개의 도형, 이 두 개 도형의 합이면 되겠죠, 그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세타가요 2분의 파이를 넘어서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둔각 쪽으로 돼서요. 위로 만약에 간다고 치면 이렇게 돼야겠지. 맞지?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그린다고 치면 이쪽이 오히려 점선이 되고요. 이쪽이 이렇게 점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또 둔각 쪽으로 그려주면 가령 여기가 P라고 치면 나머지 그려지지 않은 부분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풀지 않고 한쪽만 대부분 다 그냥 이것만 풀어갖고 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 알겠죠? 근데 이것도 못 풀면 안 되지. 현주 남았지? 이것도 못 풀면 안 되지. 반쪽이라도 해야지. 세타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타로 넓이를. 너 이 모양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 혹시? 뭐? 안 해? 팩맨을 누구 어떻게 알아? 너희 세대는 전혀 안 할 텐데. 이 팩맨 생각나. 자, 이 각이요. 이 부채꼴의 면적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이 부채꼴의 면적이 각이 여기가 2세타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2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얘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하고 곱하기 2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은 이렇게 해야겠죠. 반지름의 크기도 역시 세타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선 딱 내려주면 여기가 역시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직하고 여기가 얼마?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뭐가 되나요? R분의 2분의 1이니까 2R분의 1입니다. 즉 R이 2사인 세타분의 1이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R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R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먼저 이 부채꼴의 면적은요 2분의 1의 R제곱에 그 다음 2파이 마이너스 2세타 하고 그 다음 더하기에 2분의 1의 R제곱에 사인 2세타의 전체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샥샥샥 죽이고 R제곱 묶어내면 사인 2세타인데요. 사인 2세타도 둘사코로 바꿔볼게요.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대입이 되니까요. 하면 2 사인 제곱 세타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더하기에 또 2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됐죠? 자 이것도 한번 구해봐. 마찬가지로
빼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결론 답은 같죠? 예? 답이 같습니다. 계산 제대로 했다면 답이 같아요. 봐봐요. 이게 둔각인데요.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거야. 이 둔각 이쪽으로 세타를 잡았을 때 그러면 이 세타는 결국 어떤 호에 대한 거냐면 이 호에 대한 게 세타라는 거예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에 대응되는 중심각은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겠니? 2세타가 된다고. 이게 2세타가 되니까 거꾸로 2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중심각이 되겠죠. 알았지?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할 수 있겠죠?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거 풀 건데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기출 문제가 쉬워요. 나 구라치는 거 아니고 진짜 쉬워. 응? 조금만 주의 깊게 풀어주면 완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푸는데 74페이지, 76페이지 그리고 77페이지에다가 이거 푸세요. 77페이지에 이거 풀라고 건국대 모의 알겠죠?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요. 잠깐만 봅시다. 봐봐요. 몇 개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일단 맨 처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0이고 3이고 4고요. 그 다음에 y 콜 x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얘를 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얘를 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렸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렸다 치자.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이게 왜 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봐봐요.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사인 제곱의 각 AXB니까 유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제곱 세타의 뭐 최대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의 최대라 하면 결국 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겠죠. 맞지? 그럼 y equal x 위로 움직이는 점 생각을 했을 때 가령 뭐 이런 애들 x 여기가 자 지금 이 두 그림은 사실상 x가 여기 있든 axb 즉 세타가 같은 거죠. 세타 같은 거죠. 같은 원위에 있는 원주각이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세타가 지금 최대인 거니?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최대일까? 그거 생각해 보라고.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저 세타가. x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유일하게 한 위치에 있을 때겠죠. 그때가 언제겠니? 그래. 알겠죠?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요. 그 사인 법칙 생각하시면 사인 세타분의 지금 AB 요게 일정하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2가 이걸로 일정할 건데 얘가 뭐예요?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자 생각해 봐봐. 이게 최대이려면 얘가 뭐가 되면 되죠? 최소여야 되죠. 즉 외접원이 가장 작게 그려지는 애를 그릴 건데 지금 얘보다 외접원의 크기가 더 작게 그려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현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하게. 알았죠? 이게 제가 첫 번째 힌트. 그 다음 다 알려준 거지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요 이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좀 쉽게 풀리실 거예요. 먼저 외접원의 센터가 필요한데 외접원의 중심 센터는 수직 외심이죠. 외심은 뭐더라?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면 정말 편해요. 얘는 수직 이등분선 중에 확실한 거는 x 이퀄 2잖아. 그러면 c는 좌표가 2, 뭐시기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데 요거 힌트 좀 더 드리면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수능 때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할선 정리라고 기억나나? 할선? 하나 둘 이렇게 잘라 먹었을 때 여기가 A, B, C, D, P라고 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각이 알파면요.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 되겠죠? 그 다음 요 각이 베타면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베타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닮은 비율이 이렇게 성립이 돼요. PAC가 닮았죠. 삼각형 PDB로 이렇게 닮았습니다. 대형 관계가. 그러니까 자 만약에 PA분의 PC는요. 자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요? PB가 아니라 PD분의 PB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둘이 곱한 게 같으니까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입니다. 알죠? 요거 응용되는 건데 봐봐요. 이렇게 할선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 접선입니다. 할선과 접선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도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접선이거든요. 접선과 뭐예요?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이 각을 접현각이라고 합니다. 이 접현각은 반드시 누구랑 같으냐 하면요. 저
접선과 현이 서로 만날 때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할선의 이 호의 원주각이 있겠죠. 이 원조각이랑 같단 말이야. 이유는요, 엄청 간단합니다. 봐봐.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면 여기 센터 지나도록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면 요 각이 얼마냐면 직각 딱 되죠. 직각되고요.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가 알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호만 유지하면 원주각은 다 똑같이 알파죠. 알았지? 이해했니? 그래서 접편각이 곧 원주각이랑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랬을 때 여기가 공통각이니까 또 닮았죠. 여기를 P, A, B, C라고 하면 삼각형 P, A, B와 닮았더라. 누가? P, C, A가 닮았죠. 그러면 닮은 비율이 PA분의 PB는요. 이쪽에서는 PC분의 큰 삼각형에서는 PA가 되죠. 네. 따라서 PA 제곱은 PB, PC 이렇게. 알겠죠? 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지금부터 푸세요. 미리 경고해 두는데 숫자는 더러워요. 네? 프린트에 풀어도 저기다가 그 책에다가 써주세요. 왜냐하면 책은 들고 오는데 프린터는 잊어먹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그래. 어? 알았죠? 일단 프린터에 풀고 그 다음 좀 옮겨서 쓰라.